오늘도 무사히 욕퇴를 하고 투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2월 첫 거래일인데 폭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입니다. 딥시크의 충격에 다 벗어나기도 전에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신규 과세, 중국에는 10%의 추가 과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중국은 기존에도 관세가 25% 이상 부과됐었기 때문에 최소 35% 과세가 붙는 겁니다. 주말 사이 리스크가 더 커진 것은 여기 기사에서 보듯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리스크가 좀 더 커진 모습입니다. 딥시크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라서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하였지만 빠르게 회복을 했죠. 그런데 관세 전쟁은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었음에도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5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2.5%가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은 3.3%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관세 리스크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를 생각해 보면 아직 본 게임은 시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광범위한 무역 메모를 했어요. 무역 메모에 대한 서명을 했어요. 여기서 보듯이 취임 첫날 관세 부과를 안 하고 대신에 무역 재편 계획을 지시하면서 이 무역 관련 메모를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했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각 부처들은 무역 적자와 리스크에 대해서 4월 1일까지 트럼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관세 리스크는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번에 시장의 조정은 적어도 이때까지 안심하던 관세 리스크가 당장에 부각되어서라고 봅니다. 4월까지 갈 것도 없이 트럼프는 조기에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협상을 벌써 시작을 한 거죠. 이유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리스크가 빨리 발생했으니까 빨리 끝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완화가 될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리스크가 재발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적어도 4월 이후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해소가 되더라도 언제든 시장은 리스크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관세 리스크의 영향과 현재 미국의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예상하고 있던 리스크라 그나마 나은 점은 그 영향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많이 생각해 왔다는 게 있겠죠. 그래서 예상된 범위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관세 리스크 부과의 영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물가는 상방 압력이 높아집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물가 환율이 상호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가는 별로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을 이제 상대국의 환율이 평가절하되면서 조금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는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GDP도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관세 수입과 실제적인 관세 수입의 영향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현재 미국 매크로 환경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지수부터 보면 주가 지수는 딥시크로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 측면에서는 소비는 아직 튼튼하다고 보입니다. 빅테크들 실적도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소비나 소득, 고용 지표 등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체 리스크가 높아지는 중입니다. 여러 지표들로 관측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상보다 GDP도 감소를 했고요. 고용 지표가 튼튼하기는 한데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 수요가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들의 일자리를 주로 담당하는 것은 이민자였고 이민자가 추방이 됐기 때문에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고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에 대한 해석은 조금 사람마다 갈리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정책 리스크나 하반기에 여전히 물가가 끈적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FOMC도 아직까지 양적 긴축 종료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고 여전히 매파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인플레는 공급 측면의 인플레가 아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올라가면서 생긴 인플레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다 그럴 때 생긴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결국 잡혔다라는 관점에서 그 강도가 약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오히려 신체 시그널이 보여서 금리는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매크로표는 경기와 금리는 불안정한 상태, 그리고 주가 지수는 아직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매크로와 관세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을 조금 생각해 볼게요. 현재 제 포지션은 1월 23일 정도부터 롱숏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개별 주식들은 12월부터 지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일부 교체 매매를 했으나 전체 비중은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 노출액만큼 이전에 영상에 찍은 것처럼 국내 지수의 한 80% 정도, 미국 주식 지수의 한 20% 정도 숏을 1월 23일 전후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 사유를 영상에 언급했었긴 했는데 간략히 설명하면 여전히 주가 레벨이 높고 높은 주가 레벨로 인해서 트럼프가 정책을 좀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 리스크는 강화됐다고 보여지고 FOMC도 여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서입니다. 포지션상 현재 조정으로 포트폴리오 손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조금 번 것 같기도 해요. 따라서 지금 추가 매수 여력은 충분한 상태에 있어요. 추가 매수를 할지 좀 더 지켜볼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 리스크 관리로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은 너무 리스크 관리만 하려고 하다가 투자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동성 관리만으로도 수익률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베팅을 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익도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보면 저는 여전히 2025년 상반기에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의 기회가 조금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 전체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미국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개별 주식들 딴에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져요. 한국 주식이요. 그래서 베팅할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장의 매수 관점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 사들어가는 게, 두 번째는 저점까지 기다려보는 게 있겠죠. 지금부터 사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 개별 종목별로 현재 레벨이 앞으로도 저점 레벨의 가능성이 높을 때 지금부터 사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을 보고 들어가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빠지는 종목들은 관세 영향을 많이 받거나 기본 펀더멘털이 취약한 경우가 현재 많아 보여요. 이들의 경우 지금이 바닥이라는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상존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손해피 측면도 별로 안 좋다고 보고요. 상승 하락 확률은 한 3대 7 정도, 손익비도 1대1 정도에서 크게 안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금 좀 버티거나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지금이 저점일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45% 정도 국내 주식, 45%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 내에서 국내 주식 비중은 현재 10% 이상 늘리는 경우, 그러니까 55%에서 60% 정도까지 가져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현재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교체 매매를 하기에도 제 종목들보다 기대값이 우월해 보이는 종목이 당장 보이진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라면 굳이 교체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정리하면 상승 하락 확률은 한 6대 4 정도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손익비가 우월해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발생 확률 측면에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환율이 상승한 부분이 매우 부담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수급 영향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환율 상승은 수급이 확실히 불리한 요인인데 다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점까지 기다려볼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는 일단 저점 레벨은 1차적으로는 코스피 레벨이 2400을 하회하는 수준,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315에서 317 레벨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 레벨보다 더 밀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정도 레벨이면 종목별로 충분한 안전 마진이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레벨부터는 롱숏 전략의 실익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레벨까지 기다릴지 저는 보통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다릴 때 저는 보통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종목을 선별합니다. 주도주가 될 만한 주식, 새로운 주도주가 되던 이어가던 그리고 리스크를 고려할 때 비교적 안전한 주식 이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요. 주도주가 될 만한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 하면 일단 관세 리스크를 강하게 받는 종목들을 일단 제외하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 마진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면 여기 말고도 돈 벌 수 있는 곳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리스크가 남아있는 곳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주식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제외하면 남는 투자처가 많지는 않아요. 참고로 저는 국내 주식 중에는 조선주랑 조선기자재 한 50%, 이외에 바이오 전력 개별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고요. 설명 이해를 위한 참고 사항입니다.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점검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딥시크 리스크에도 위험하지 않는 AI 종목군에는 관심이 조금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자세하게는 따로 영상을 찍어볼 예정이긴 한데 지금 간략하게만 언급을 하면 딥시크 리스크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고성능 GPU만이 기존까지는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엔비디아의 최고 사양칩을 안 써도 AMD 같은 다른 칩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팅은 여전히 중요한 것은 맞는데 AGI 레벨이 필요한 GPU 수준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전체 GPU 시장의 파이는 변화가 없거나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파이가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쪽에서 많이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겠죠. 많은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여전히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상황이든 확실하게 이익을 가져다 줄 기업을 원해요. 어떤 상황이든요. 이 관점에서는 엔비디아에도 공급을 하고 상대적으로 저성능 GPU에도 공급하는 기업, AMD 같은 업체에도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중국 업체들한테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어떤 시장 상황에서든 트렌드의 편승해서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비교적 안전한 주식이 뭐가 있냐를 생각을 조금 해보면 펀더멘털적으로 괜찮은 개별 주식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긴 해요. 시정 리스크가 커질 때 개별 주식들은 강하게 조정받는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고 보통은 수급 리스크 때문인 경우가 많죠. 또는 시장에 오해가 있거나요. 그런데 조정을 받은 개별주 중에 시장의 오해나 수급 이슈로 밀린 종목들의 경우에는 과도한 조정 시 당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지금 개별주를 더 보는 이유는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주도 섹터가 많이 없는 편이라서이기도 합니다. 즉, 섹터 전반이 상승 추세를 타고 가야지 주도 섹터가 생겨나고 괜찮은 이제 주도 섹터가 생겨나고 주도주 투자하는 게 의미가 조금 더 큰데 그렇지 않다면 괜찮은 개별 주식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고 볼 수 있는 환경일 것 같아요. 현재 대응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무엇을 살지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는데 요약하면 결국 아직은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내 주식 비중을 막 늘릴 만큼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물론 현재가 저점일 수도 있죠. 그래도 제가 아칠 만한 포지션은 지금 아닙니다. 롱숏이지 숏은 아니거든. 롱숏 전략 내에서 단기 반등을 한다고 해도 저는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비교적 관세에 자유로운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놨기 때문이죠. 현재 반등을 한다고 해도 관세 리스크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닐 확률이 높고, 그러면 저는 시장이 밀리는 것보다 제 개별 주식들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지금 이 저점이더라도 크게 다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대응은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해 놓아서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가 결국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여주는 길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에 쫄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휘둘 줄만 안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